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85억 달러 규모의 LA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 사실상 첫 회계 예산안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세수는 좀 늘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2016 LA시 회계연도 예산안 총액은 8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억 달러가량 늘어났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LA시 세수가 5.5%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그러나 새 예산안은 안정적인 시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4억 3,500만 달러는 예비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또 한 해 수익을 장기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항목을 재배치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taking a very disciplined approach to new revenues. As we all know, we're digging ourselves out of a big hole caused by the Great Recession. And so we're rebuilding our city's finances in a way that is responsible and delivers long-term stability and balance to the city's budget. 기관 부서별로 가장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LA 경찰은 인력을 10,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7,000개의 경찰 바디 카메라 구입을 위한 기금 1,400만 달러, 갱 척결과 가정폭력 전담반 신설 프로그램에 55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LA시 소방국은 결혼을 메우고 시간외 수당 절감을 목적으로 180명의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에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LA 시내 쓰레기통을 1,200개 더 늘리는 등 시 전역의 환경미화 프로젝트에는 410만 달러의 예산이, 점차 올라가는 주거 비용을 잡기 위한 저소득층 주거 시설 확충에는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We've been the victim of both state and federal cuts, dramatic ones. The end of redevelopment, the slashing of home dollars. At a peak, that housing trust fund helped us subsidize many more thousands of units of housing. But I want to see action in Sacramento, and I want to inspire it here from Los Angeles first. 한편 이번 회계 예산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들의 연봉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맺은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측의 반발 또는 부분적인 파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가세티 시장이 제안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새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코로나 지역에서 발생해 인근 1,000여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되던 일명 하이웨이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길이 더 이상 확산되진 않고 있지만 화재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진화 작업 역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수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지역 프라도댐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 순식간에 번진 불은 하루 만에 1,000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불길은 코로나와 놀코 그리고 치노힐스까지 확산됐고 치솟은 연기는 50마일 떨어진 애나헤임 지역에서도 목격됐습니다. The fire started off of the 71 freeway and burned very rapidly northeast due to the extremely dry fuel. The fire was actually started by an unattended cooking fire. 산불은 이번 주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재 지역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소방관들이 무성해진 초목을 뚫고 화재 진원지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This time, the highway fire has consumed 1,020 acres, and at this time it's 35% contained. Extremely difficult to work with due to the accessibility of the fire area. We have bulldozers operating in the area, along with air operations. 대피령이 떨어졌던 인근 주택가 주민 300여 명도 귀가를 마친 상태.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는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본격적인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한 때이른 화재였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에 합성 마리화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합성 마리화나란 허브 잎에 화학 약품을 첨가한 것인데요. 뉴욕시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지만 합성 마리화나의 경우엔 여전히 불법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에 합성 마리화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합성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인원은 무려 120여 명. 스파이스 혹은 K2로 알려진 합성 마리화나는 여러 허브 잎에 화학 성분을 첨가해 마리화나 효과를 내도록 만든 합성물입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unaware and a lot of people die or get sick and go to the hospital and it's just not good either way. There needs to be a public education outreach so that they understand it's full of poison. 한편 한인 밀집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최근 마리화나와 마약을 밀거래하던 20대 한인이 체포되면서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마리화나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하고 신체 건강에 해가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그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또 다른 데서 이 가족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 그런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욕주를 포함해 여러 주가 의료 목적에 한해 일반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합성 마리화나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체 판매나 소지가 금지되는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IS에 합류하려던 젊은이 6명이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IS에 연계된 더 큰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출국 시도가 무산돼도 다시 시도하는 등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19살에서 21살 사이 미네소타 출신 젊은이 6명이 10달여에 걸쳐 IS 합류를 공동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명은 당국의 눈을 피해 터키행 비행기를 타려고 샌디에이고까지 갔다 붙잡혔습니다. 또 일부는 지난해 뉴욕 JFK 공항에서 붙잡히는 등 이미 한 차례 출국을 저지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t what is remarkable about this case is that nothing stopped these defendants from pursuing their goal. 수사당국은 이들이 자가용, 버스, 비행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으며 일단 미국을 빠져나간 뒤 제3국에서 시리아로 가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IS 합류를 모의하는 더 큰 집단의 일부로 지난해 5월 이미 시리아로 간 지인, 미네소타에 근거지를 둔 또 다른 미국인 등이 모집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Is that the person radicalizing your son, your brother, your friend may not be a stranger. It may be their best friend right here in town. 미네소타는 미국 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의 최대 거주지로 지난 2007년 이후 최소한 22명의 이 지역 출신 미국인이 IS 등 테러 조직에 합류해 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에게 미국 언론에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언론 두 곳이 나란히 아베 총리에게 전쟁 범죄를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 미국 방문의 성공 여부는 일본의 전쟁 역사를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강점과 잔혹 행위,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나 군대 위안부로 내몬 사실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진작 해결됐어야 할 역사 문제가 해결 안 된 건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때문이다. 이들이 심지어 역사를 새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가 말로는 과거를 반성한다는데 그때마다 토를 단다면서 군 위안부를 인신매매로 표현한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거부한다면 일본이 원하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피상적으로 언급한다면 동아시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역사 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지도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두 신문의 오늘 보도는 아베 총리 방미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전후 70주년을 기념해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표현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의회 연설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후지 방송에 출연해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침략과 사죄 등 핵심 표현을 담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과거 담화와 같은 것이면 새로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등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을 담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연설에서 사용한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란 단어를 빼는 대신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는 내용으로 대체하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일본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달 말 미 의회 연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역사 문제보다 미일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페루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보건,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희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고부가가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페루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상생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페루의 국가 발전 전략 달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됐고 위생 선진국 지위를 얻게 돼 의약품 수출도 쉬워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복합단지 조성과 리막강 복원사업, 송배전망 개선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양국은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와 전력, 창조경제 분야 등에서 2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페루 독립기념비에 헌화했고 페루 정부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양국의 민속음악 공연과 어우러진 한페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방문으로 남미 최대 한류 확산국인 페루와 방송교류를 통해 한류붐을 중남미로 확산시킬 기반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리마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3원 4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